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4.9%를 돌파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30년물 금리는 이제 5%까지 넘어섰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금리가 급등했는데 얼마나 많이 오른 건지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가 왜 오른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결국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0년물 금리가 4.9%입니다. 장중에 4.9%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이게 금리가 도대체 얼마나 오른 건가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우리 코로나 당시로 돌아가 볼까요? 2020년 3월 13일에는 10년물 금리도 0.4%밖에 안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3년 만에 금리가 0.4%에서 4.9%까지 10배 이상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본에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전망치를 올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 나라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다면 그 나라의 통화를 갖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가 높아지는 나라의 통화는 약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결국은 엔화 약세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엔달러 환율을 보면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왠지 모르게 지금 올라가려는 힘은 굉장히 강한데 여기에 딱 막혀있다라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 수준 자체가 150엔이고요. 저는 이 숫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엔달러 환율이 이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시나리오라면은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이게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면 한 번의 충격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당시에 10년물 금리 수준이 0.4%였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배 이상 오른 숫자다라는 거죠. 그리고 30년물 금리도 5%까지 오른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엔달러 환율이 150엔을 넘어서는지 여부, 그러니까 달러가 추가로 강세가 되는지 여부 등등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왜 오른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금리가 왜 오른 것 같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어제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금리가 왜 오른 것 같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아마도 이런 대답이 있을 겁니다. 인플레이션 때문 아니야? 연준 때문 아니야? 아니 경기가 너무 좋다던데 그것 때문 아니야? 라는 식의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명목 경제 성장률이 좋아서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죠. 인플레이션, 경제, 그리고 연준 등등이 들어가 있는 이 표현을 금리 상승의 원인으로 뽑은 사람은 32%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50%는 왜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거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정부의 부채가 너무 많고 적자가 너무 심해서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는 결국 경기 그리고 연준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지만 정부가 돈을 얼마나 빌리고 정부가 얼마나 적자를 내고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준다라는 건데 이례적으로 이 숫자가 더 높아졌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건데요.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미국 정부의 수입은요 세금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지출하는 돈이 수입보다 더 낮게 되면 돈을 빌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돈을 많이 빌려야 되는 상황이다. 왜? 걷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빌리길래 금리가 이렇게까지 오르는 거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그림에서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감당해야 될 이자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0.3조 달러 정도 됐던 미국 정부의 이자는요, 코로나 당시에 0.5조 달러, 그리고 현재는 0.9조, 내년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1.4조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야 되는 이자가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라는 건데,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건 문제가 있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오늘 새벽에 제가 한번 좀 찾아봤어요. 미국 정부가 도대체 살림살이를 어떻게 한 거길래 이렇게 적자가 나는 거냐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2022년에 비해서 적자가 늘어나는 폭이 매달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자금 대출이 아니었다면 훨씬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 국가예산처에 들어가 보니까 2023년 그러니까 이제 올해 예상되는 적자의 규모가 1.7조 달러 정도 된다라고 확인이 되더라고요. 1.7조 달러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GDP 수준입니다. 그 수준이 올해만 적자가 그 정도 난다라는 거고, 도대체 왜 이렇게 적자가 나냐라고 봤더니 이 부분이 수입이고요, 이 부분이 지출인데 차이가 그래서 0.7조 달러가 정도 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는 1.4조 달러였으니까 대략 한 3천억 달러 정도가 더 적자가 심해진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이유는 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5천억 달러 정도 줄었다라고 한다면 이 5천억 달러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요인이었는지를 보니까요, 1200억 달러 정도를 안 준 애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놀랍게도 연준이었습니다. 연준이 작년에는 돈을 줬는데 올해는 돈을 안 줬고 그 돈의 규모가 1240억 달러나 된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찾아보니까 연준에서는 매년 미국 정부 국채를 들고 있는 데서 나오는 이자에서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을 뺀 나머지를 재무부에 송금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연준이 적자가 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이 부분을 다 채워넣고 다시 순이익이 나기 전까지는 정부에게 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인 거죠. 제 발을 찍은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레이 달리오가 얘기했던 체인징 월드 오더, 그러니까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다라는 말이 저희가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1970년대로 보면요, 미국이 당시에는 금이 이만큼 있으니까 달러는 요만큼만 풀게요 라고 약속을 하다가 에이 좀 더 풀지 하다가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도 야 이거 미국 보니까 지금 금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야 그럼 금 달라고 그러자, 나중에 안 준다고 하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1971년 8월에 닉슨이라는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안 바꿔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명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죠. 닉슨 대통령이 그 당시에 정확하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나라의 화폐는 그 나라의 경제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가 중요한 거예요 라는 이야기죠.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금에 기반했기 때문에 이 표현이 굉장히 놀라웠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뭐냐면 미국은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레이 달리오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망했다. 내일 가가지고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이후로 주가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화폐의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에 화폐로 표현되는 모든 것의 가치가 올랐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상황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돼서 레이 달리오의 체인징 월드 오더라는 그 내용을 제가 주말 동안에 정말 열심히 쉽고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은 밑에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한번 보세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 표현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얼마 전이었죠? 8월 달에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니까 다이먼 회장, 그러니까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스꽝스럽군. 이런 말이죠.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해서 봤더니 다이먼 회장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잠깐만, 니네들이 우리 신용등급을 낮췄다고? 근데 잠깐만, 그러면 우리보다 신용등급 높은 애들이 누구야? 뭐 캐나다? 아유 참, 그래? 우스꽝스럽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야, 걔네들 있잖아, 미국 정부하고 미국 군사에 의존하는 애들 아니니? 미국 군사 때문에 발 뻗고 사는 애들 아니야? 근데 걔네들이 신용등급이 더 높다고?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표현을 제가 보는 순간 이 표현이 생각났습니다.
그 나라의 화폐는 경제에 달려있다라는 표현이 지금은 너무 당연하지만 금에 기반한 시스템의 사회에서는 놀라웠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군사라는 이야기를 꺼낸 것도 무서운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워드 막스의 경고였어요. 지난주에 저도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드렸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하워드 막스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냥 아주 강한 워딩으로 정신 차려 제발 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경제활동을 하거나 투자활동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야, 지금 적응되는 사람 없지. 금리 이렇게 오르는 건 너 처음 봤지.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 진짜 편하지 않았냐? 라는 건데요.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면요. 미래의 현금 흐름이 있는 모든 자산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낮게 되면 장사를 못해도 파산할 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금리가 낮아지는 구간에서는 모두가 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이 진짜 바뀌었다니까 정신 좀 차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워드 막스가 대형 기금에서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대형주와 소형주, 가치주와 성장주, 미국 주식, 해외 주식을 모두 매도하세요 라고 이야기했고요. 상장 주식, 부동산, 헤지펀드, 벤처캐피탈과 함께 사모펀드 주식도 팔아치우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모든 자산을 다 팔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9%의 하이힐드에 차라리 투자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원래 제가 알고 있는 하워드 막스는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워딩이 무슨 말인지를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이 그림으로 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위험,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도 높아야 됩니다. 어떤 자산이 있을 때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높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위험이 낮은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은행에 예금해 놓는 것, 아니면 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금리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에는 현금이라고 써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현금, 즉 아무런 위험이 없는 이 자산의 기대 수익률 자체가 최근에는 굉장히 높아지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실 이 현금보다는 높은 기대 수익률을 보여야 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위험 대비 수익률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현금을 이기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워드 막스가 얘기하는 해외 주식, 국내 주식, 가치주, 성장주 이런 것들은 다 위험 대비 기대 수익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이힐드 채권, 아주 높은 위험이지만 그래도 기대 수익률이 9%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이 자산은 그래도 투자할 만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워드 막스의 조언은 현금을 이길 수 있는 자산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있을 때만 투자해라 라는 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고 싶다면 위험 대비 기대 수익률이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하이힐드 채권에다가만 투자를 해라 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금리도 많이 올랐지만 주식도 많이 빠져서 오늘은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새벽부터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경기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어떻게 해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30%밖에 되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미국 정부의 부채가 너무 심각하고 그리고 적자가 너무 심각하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50%였다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체인지 월드 오더라는 그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하워드 막스의 최근 조언을 설명을 드렸고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세상은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현금, MMF가 될 수도 있고요. 단기 국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위험 대비 기대 수익률 관점에서 현금과 단기 국채를 이길 수 있는 자산이 많지 않으니 아주 좋은 기회가 있을 때는 투자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계속해서 응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